부처님의 4대 명절과 관련해서 2월 8일 2월 보름 해갖고 출가 열반제일이라고 있어요. 출가 열반제일. 그러니까는 부처님과 관련돼서는 네 가지 큰, 부처님 생애랑 관련해서 네 가지의 큰 명절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제일 크고 4월 8일,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날 12월 8일, 12월 8일, 나팔일. 옛날에는 그 사냥한다 그래서 사냥 납자를 써서 나팔일. 그래서 그때 먹는 죽을 나팔죽, 나팔죽, 오미죽, 칠보죽 뭐 이렇게 하는 나팔절. 옛날에 나팔절이라고 하대. 그러고 보면 초파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전부터 썼다는 생각을 해요. 초팔일, 나팔일도 쓰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출가 열반. 그래서 2월 8일, 2월 보름. 그게 일주일, 정확하게 말하면 8일밖에 안 돼서 그걸 출가 열반 제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 생애에서 출가 열반은 굉장히 중요하죠. 탄생과 더불어서 인간의 생일과 더불어서 사망일은 누구한테나 중요한 게 생사잖아요. 생사.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 생일,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기일, 생사.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거니까 그 깨달음을 얻으신 그 날, 그러니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치면 제일 대단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때, 그렇지 않을까? 네.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러면 생사 다음으로 대통령이 된 사건이 제일 중요하겠지. 마치 그와 같은 사건이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그 성도 제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대통령이 되기, 성도하기 위해서는 출가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냥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그냥 비유를 들면 저분이 정계에 입문한 때, 그러니까 평생을 어떻게 보면 검사로 사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요? 맞잖아요. 그냥 검사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분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 저것도 진짜 운이고 복인갑다 싶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갑자기 나와서 된 거의 유일한 분입니다. 그 전에도 여러 분이 계셨어요. 갑자기 나오신 분이 정운찬 그 서울대 총장 하셨던 어른도 계셨고, 뭐 이회창 그 대표도 있었고, 뭐 정몽준 그 당시 의원 뭐 이런 분들도 다 바람을 일으켰던 분들이야. 다 바람을.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람이 조금 꺼졌지만 예전에 안철수 씨도 굉장히 한동안 바람이 맞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되지 않고 다 꺼졌어. 이게 한 번씩 미끄러지면서 다 꺼졌어. 그리고 나서도 다시 되신 분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번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서 됐고, 그렇지 않아요? 재수했잖아요. 그때 재수했잖아요. 그리고 한 번만에 순탄하게 가는 경우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 번만에 순탄하게 이렇게 촥 간 분으로 치면 이명박 대통령. 근데 그분은 서울시장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정치인이었던 거고, 사실 지금 대통령은 불과 몇 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허경영보다도 몰랐다. 허경영보다 인지도가 훨씬 떨어지는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후다다다다 가더니 대통령. 이거 뭐 비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신기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게 팔자고 운인가? 뭐 싶을 정도로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그 전에 다른 경쟁자들은 다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알고 있었던 분들이고 사실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가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 지금 서울시장 이런 분들도 계속 대통령 후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지만 딱 못 나오잖아. 왜? 그게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거든. 아니 맞잖아. 이게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참 묘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한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된 거고, 그러면 그 대통령이 되는 시점을 뭘로 볼래? 정당인으로서 들어간 걸로 볼래? 조국 수사를 맡은 걸로 볼래? 어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니야. 누구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조국 수사를 맡으면서 그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조국 수사를 맡으면서 호랑이 등에 이미 탄 거야. 이게 탔네. 지금 우리가 결과론에서 보면 그때 그걸 안 맡았으면 또 세상이 바뀌었을 거야. 그분 인생은 또 바뀌었을 거야. 그냥 검찰총장 끝나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막후의 실력자 정도로 존재하고 있을, 뭐 검찰총장 하다가 그렇게 되시는 분들 여럿 있거든요. 인지도 별로 크게 높지 않음 끝. 그리고 이제 운 좋으면 뭐 장관 정도 한번 이렇게 다시 불려가지고 한번 하고 뭐 그 정도가 다예요. 근데 야 그게 호랑이일지 몰랐지. 당신이 호랑이를 탄지도 몰랐을 거야. 그때는 그 판단도 제대로 못했을 거야. 근데 인생이 막 드라마틱하게 막 가더니 내가? 난가요? 이러면서 된 거 아니야. 야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는 그러니까는 뭐 구테타로 하신 분은 다 돌발이지. 그럼 구테타가 돌발 아닐 수가 있겠어? 그런 돌발 말고 이 민주주의 투표 돌발로는 제가 보기엔 최강인 것 같아. 최강인 것 같아. 그래서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건이 참 진기하다. 진짜 누구는 수십 년 동안 하려고 이렇게 찝쩍거리고 막 정치판에서 굴러다니고 이러면서 올라오는, 아니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만 봐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짜 정치판에서 수십 년을, 지금은 김영삼 대통령이 조금 IMF 맞고 사람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그렇게 욕을 먹지만 최연소 국회의원 아니요. 그분 20대 국회의원 아니요? 그죠? 저는 잘 몰라요. 그냥 그 책에서 배웠어. 책에서. 여러분은 뭐 4.4 5.입개헌 뭐 이런 거 다 알잖아. 김두한 국회 똥물 투척 사건 뭐 이런 거.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게 진기하지. 그래서 그 시점을 어디로 둘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그 시점을 어디로 둘 거냐. 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출가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 출가제일이 되는 거예요. 출가제일과 끝까지 경쟁하던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설법. 그래서 실제로 인도에 가면 부처님 현장의 대당서역기나 자은전에 보면, 현장의 기록에 보면 부처님의 출가하신데 어떻게 보면 그 삭발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처음으로 깎았던 그 기념탑이 있었다. 당신이 보검으로 머리를 이렇게 탁 상투를 끊거든요. 상투를 딱 잘라내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그곳에 기념탑을 만들어 놨더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4대 성지라고 하면 부처님 탄생, 열반, 그러니까는 탄생은 룸비니, 열반은 쿠시나가르, 그 다음에 붓다가야, 깨달음을 얻으신 붓다가야, 그리고 첫설법 노갸원을 가죠. 이게 4대 성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 부처님의 일생에 있어서 4대 기념일이라고 하면 지금 탄생, 열반, 생사, 그
그 다음에 성도제일, 그 다음에 출가기념일을 둔다고. 그래서 출가하고 첫 설법하고 경쟁 관계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설법은 불교 교단을 창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기업인으로 얘기하면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 만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지. 아니면 이병철 회장님이 제일모직 만든 거. 삼성은 제일모직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는데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삼성은 그 섬유 그런 걸 해가지고 치밀하고 기업 경영이나 이런 게 좀 치밀하고, 그 다음에 현대는 저게 그 건설 노가다에서 시작해가지고 대낮때나 이렇게 좀 그런 얘기 다 한 번씩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회사 창립일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그분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사적으로 보면 사실 초전법륜, 그러니까 첫 설법이라고 하는 게 녹야원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런데 부처님 생애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첫 설법은 교단의 확립과 관련된 거고, 실제로는 출가가 시작 아니냐라고 하는 논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점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지로는 4대 성지에서 첫설법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생애를 기준으로 할 때는 출가가 들어간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출가 그 기념 탑 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찾아요. 돈만 있으면 찾아. 현장 스님이 워낙 세세하게 잘 써놨기 때문에 많이 파면 찾을 수 있는데, 인도가 뭐 그렇게 중국처럼 경제력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중국은 진짜 많이 찾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불교 국가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가 저런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도 탑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뒤지면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불사나 이런 거 할 때도 돌로 해야겠더라고. 돈이 들더라도 돌이 최고야. 이게 한 1000년 지나서 남는 건 돌밖에 없어.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 없어집니다. 나무는 불로 탑니다. 벽돌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벽돌 재활용을 하더라고. 인도에서 다 그게 재활용이에요. 그러니까 벽돌이 있잖아. 뜯어가지고 지집을 지어버린다니까. 갖다가. 그래서 인도에서 그런 벽돌 유적들도 보면 다 밑에밖에 없어요. 그 밑에는 원래는 파묻혔던 데 판 거야. 위쪽은 다 뜯어갔어. 그래서 돌에다가 무조건 새겨야 된다더라. 얼마나 대단해.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야, 그거 원빵으로 남은 거야. 원빵으로. 그리고 저 콜로세움이잖아. 로마의 콜로세움. 야, 그거 원빵이야. 왜? 돌이니까. 거기에 화려한 조각했던 거는 다 뜯어갔어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 조각은 됐고요. 그냥 원판으로 무식하게 키우면 스톤헨지 지금도 남아있다. 그거 만약에 동이나 이런 금속으로 만들었으면, 물론 뭐 그 시대에 금속으로 만들 수도 없었겠지만 만들었으면 다 없어지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 얘기했는데, 예전에 황룡사 종이 에밀레 종보다 4배가 더 컸는데, 12만 근이고 이건 48만 근이거든요. 4배가 더 컸는데, 부피가 4배가 크다는 게 그 무게가 4배라는 게 부피가 4배라는 뜻은 아니에요. 부피는 그거보다 훨씬 작아. 한 2배나 2.5배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큰 종인데, 그게 황룡사가 불타면서 분명히 녹았을 거거든. 낙산사 그 동종, 그 보물이었던 거 녹는 거 보면 그게 생각보다 동이 잘 녹아요. 그래서 종각이 불나면 종이 녹습니다. 그래서 상원사 종 같은 경우는 불나면 지하로 애가 쫙 들어가요. 진짜 그 시설이 있다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시설이 있는 거고,
옛날에 뭐가 있었겠어. 몽고 때 서산대병 몽고의 4차 침입인가 뭐 그때 불나서 다 날아가는데. 그래서 그리고 종이 처리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 왜? 무거워. 그거 누가 띄어서 옮길 거야. 그래서 그게 녹아서 이렇게 있으면 금속이라고 하는 게 녹아도 그게 이제 조금 뭐 줄어들 수 있지만 양이 큰 차이는 없을 거 아니야. 금속이잖아. 나무랑 다르잖아. 그러면 이만한 동덩어리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사람들이 내가 그런 설명을 하고 종 크기가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면 꼭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그 종 어디 갔느냐? 그걸 누가 옮겨갔겠냐?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면 없어진다. 금덩어리가 집채만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가정을 하고 주인이 없어 누구든 가져가도 됩니다 라고 하면 자고 나면 없어져. 어떻게 갖고 갔습니까? 모르지. 쇠줄로 잘라갔는지 뭐 어쩐지 모르지.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 그럴 것 같지 않아? 이 진흥원 빌딩만한 금덩어리가 있어. 예를 들어서 순금이 있어.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고 나잖아? 가져갔다.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런 거예요. 동을 누가 갖고 갑니까? 조선시대 때 구리 반지 할 정도다. 구리 자체가 굉장히 다 어떻게 보면 재화 가치를 크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탑이나 불상이나 이런 데 석불이나 이런 데서 구리 장식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싹 없어져. 다 현찰입니다. 현찰.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재밌어. 이런 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희소성만 있으면 가져가는 거는 뭐 어렵지 않지. 그래서 동으로 만들고만 다 필요 없어요. 돌로 만드는 게 최고다. 그리고 이 생각을 예전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북위의 태무제 때, 위진남북조 북위 시대의 태무제 때 불교가 한번 크게 이렇게 손상을 입는 사건이 정부 권력에 의해서 불교가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삼무일종의 난이라 그래서 4번이나 안 좋은 사건들이 겪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스님이 그 생각을 했어요. 돌에다가 경전을 다 새겨야겠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같은 거 성냥 하나로 날아가더라.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몽고 때 초조대왕경이 날아갔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돌에다 새겨야겠다. 그게 현재 방산석경입니다. 중국에 있습니다. 돌로 팔만대장경을 만들어놨어. 돌로 쫙 돌판으로.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벽돌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돌에다 새겨야겠다. 내가 나중에 불사하면 돌에다 새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생각보다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돌로 문화재 되려면 떡대가 크든지 희소성이 있든지 글씨가 있든지 이래야 돼. 돌은 좀 싼 거라서 이게 잘 안 돼.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문화재라고 오래됐다고 해서 다 비싼 게 아니다. 고려청자나 신라 토기도 생각보다 싸다. 왜? 많은 건 싸다. 백성들이 쓰던 거는 많으니까 그게 값어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개꼬리 3년 둔다고 황모되랴라고 하는 거죠. 그때 명품이 지금도 명품이라더라. 그거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근데 뭐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 자체가 명품이니까. 충분한 가치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출가와 관련된 그 삭발탑
출가를 기념한 그곳에 탑이 거대한 탑이 있었다라고 현장 스님은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그 자리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정도 위치 설정을 해놓고 그 정도 탑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서 긁어버리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 정도는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을 안 들이는 것뿐이지. 돈을 안 들이는 것뿐이지.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왕궁 생활에서부터의 변화죠. 편안한 데서 힘든 곳으로, 그 다음에 가장된 행복에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 그래서 출가 자꾸 이러니까 무슨 뭐 가출 어쩌고, 예전 사람들 맨날 그런 쓸데없는 그 할배개 그 이런 거 했었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서 떠나는, 안 그러면 저는 자유라는 말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약간 애매해요. 제가 행복을 밀어붙이고는 있는데, 그래서 책 같은 데 사인해 줄 때도 언제나 행복하세요 뭐 이렇게 써주는데, 행복이 약간 애매해야 개념이 뚜렷하지 못해. 그런데 그 비슷한 말로 뭐가 있냐면 어디에도 걸림없는 자유, 대자유.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은 어때요? 진짜 모든 곳에 통할 수 있고 모든 것에 걸리지 않는 바람 같은 자유. 그 시작점이 출가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출가 기념일이라는 걸 만든 거고, 그리고 그것과 붙어서 2월 8일이죠. 그래서 봐봐. 4월 8일, 12월 8일, 2월 8일. 얘네들이 지금 뭔가 팔자에 붙였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진법이라서 그래요. 사진법이라서. 진짜 2월 8일입니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제가 전공자로서 얘기하면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팔자가 붙거나 보름이 붙습니다. 보름은 명확해요. 뭐가 명확하냐면 의미가 명확해요. 그거는 풍용, 보름달. 그러니까 농사랑 관련해서 보름이 뜨는 거고, 팔은 사진법과 관련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팔 붙은 게 더 연대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보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날짜들이 생각보다 부정확할 거다. 부정확할 거다. 그리고 옛날에 이걸 잘 기억 안 해요. 생각하고 달라. 여러분들이 결혼 기념일은 외우고 있잖아. 그지? 지옥문이 열린 날. 아니야. 제가 농담한 거고요. 그게 이제 천국의 계단이지.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만난 날을 기억하세요? 만난 날을 기억하나? 아니, 결혼 기념일 말고 첫 만난 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기억하면 그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뭐 중매나 뭐 이렇게 해서 만났을 확률이 크고, 뭐 연애나 이런 식으로 만나면 스쳐 지나가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그 날짜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거나 이런 것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 의외로. 나중에 그 사건이 커진 뒤에 알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 생일도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력 생일, 양력 생일을 다 챙겨 먹는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 생일 되기 전부터 이렇게 작전을 짜서 저놈한테는 뭘 뜯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보통 스님들이 생일이라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건 차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웃기고 있네. 이런 게 재미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럼 뭐 대단한 거 있어.
제가 그 하는 얘기 있는데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스승의 날 때 이렇게 가보면, 지금은 그런 게 다 문화가 없어졌는데,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가보면, 제가 학부 때나 이럴 때 가보면 스승의 날 때 원래 쉬어줍니다. 못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도 연구실에 꼭 계시는 선생님들이 있어. 그럼 찾아가잖아. 그럼 되게 좋아합니다. 뭐 조그만 거 하나 들고 가. 그렇게 크게 돈 될 만한 것도 쩔인데, 뭐 개쩔인데 뭘 대단한 걸 들고 가겠어. 그냥 뭐 하나 들고 가. 근데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저는 뭐 잘 찾아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개인적으로. 추접잖아. 개쩌리한테 조그만 거 받아 먹으려고 출근해 있는 게 너무 추접어. 제가 그랬는데 모모 선생님 때문에 그 인상이 바뀌었어요. 그 선생님은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 정년 몇 년 안 남은 선생님이었는데 그 자체가 즐거운 거야. 그 몇 푼짜리 그 받아 먹는 게 즐거운 게 아니고, 나를 젊은 애가 찾아와서 고맙다고 해주는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야. 그 눈빛이 너무 이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야,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제가 어렸을 때 그거 있었어요. 시장 가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 왜냐면 비린내도 나고, 제가 원래 비린 냄새를 되게 싫어하거든. 그리고 바닥이 질척거려, 이 시장이. 그래, 우리 약간 또 깔끔파였었거든, 예전에는. 그래, 그 되게 싫어했거든. 그리고 가격을 물어보면 사람을 희롱해. 이게 얼마다라고 하면 되는데, 뭐 말 잘하면 더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때만 해도 약간 이게 슈퍼 개념이 있어서 정찰제 개념인데, 이게 뭐 야루는 것도 아니고, 나 시장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인도나 중국을 다니면서 내가 약간 생각이 바뀐 게, 밀고 땡기는 재미라는 게 있는 거야. 그게 아니, 그러니까는 좀 바가지를 쓸 수도 있고 좀 싸게 살 수도 있는데, 그 자체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더라니까. 그냥 장난하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쪽으로 생각이 바뀐 뒤부터 그런 쪽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제가. 그리고 그 선생님도 사실은, 그 선생님을 제가 만나면서 이게 스승의 날이라는 게 꼭 뭐 촌지 주고 이런 나쁜 날로가 아니고 훨씬 긍정적으로 진짜 승화시킬 수 있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스승의 날 때 보통 졸업하고 찾아갔죠. 그랬더니 석사 박사 졸업하고 찾아오는 건 스님이 처음이에요, 이러더라고. 또 그런 선생님도 계셨었고, 보통 몇 년은 찾아가는데 그 뒤로 잘 안 찾아가. 그런데 그걸 갈 수 있다면 그거는 인간관계야, 진짜 인간관계. 왜? 박사 석사 때는 도장 받기 전에는 열심히 가다가 도장 받으면 그 뒤부터 안 가거든. 어떤 경우는 도장 받고 나서 내가 그쪽 보고 오줌도 안 싼다도 있어. 진짜 뒤지게 당한 거야. 그 졸업하려고 진짜 참았던 거야. 더러워서 내가 참는다, 이러면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아쉽지는 않았거든. 이유는 뭐냐면 취직할 것도 아니고, 뭐 어쩌라고 있어, 어쩌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지도 교수님하고 다 어느 정도 이상은 괜찮아요. 아주 뭐 죽고 못 사느냐, 그렇진 않아. 그냥 대면대면하게 잘 지내지. 딱 그 정도.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김영란법 이런 게 꼭 그게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그게 삭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촌지 맞는 재미라는 뜻이 아니야. 그냥 그 쩔인데, 개쩔인데 성의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니까. 저도 물건을 이렇게 받으면, 스승의 날 때도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도 좀 비싼 거라도 이거는 그냥 기성품 그냥 사온 거고, 저거는 제가 막 생각을 했어. 이렇게 보면 개쩔인데, 개쩔이 스님 저 테두리 달고 있는데 막 생각을 해가지고 저놈을 뭐 해줄까 막 이렇게 고민의 흔적이 보여. 그런 건 내가 갖고 다닌다니까, 진짜.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게 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돈 뭐 이러면 돈 좋지. 돈 싫어하는 놈이 어디 있어. 하지만 돈은 진짜 엄청 실이 주는 게 아니면 지갑에 들어가서 한 이틀 안에 누가 줬는지 잘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인생이 다 그래. 그럼 10만 원 받고 얼마를 기억하기를 바래. 아니 그런 거거든. 그래서 차라리 물건이라도 있으면 물건이고 쓸 수 있는 물건을 주면 참 그거는 계속 이렇게 보면서 맞다 그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받으면 이거 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받아 먹었는데 내가 이런 거 하거든. 그렇지 않을까? 인생이?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셔요? 선물을 못 받아서 모르지. 선물은 자기에게 주는 선물 뭐 이런 것만 있지. 슬픈 겁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생각들이 바뀌는 사건들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충격을 준 게 아니고 진짜 사소한 걸로 바뀌었던 것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잖아요. 나는 하루라도 학교를 빼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놈은 A뿔 받으려고 학교를 다닌다. 나는 7년 동안 내가 A뿔을 받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거의 신기록이야. 신기록. 진짜 내신의 신기록. 그런데 석박사까지 대학 2학년부터 석박사까지 다 A뿔을 받았어.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 개쩌리한테 교훈을 받고 생각을 바꿨잖아. 그 개쩌리가 내 사제였는데 게임한다고 학교를 안 가. 내가 가라고 지금이라도 가면 안 늦었는데 이러니까 나는 너처럼 살지 않는다. 너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 그러면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한 소식을 얻고 난 뒤에 학교에 대한 인생이 바뀌었어. 가치관이 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점수는 내가 주는 거. 과제물이나 시험은 네가 보는 거. 점수를 포기하면 인생이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니 그거는 스님들한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 취업할 거 아니잖아. 대학원이나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요. 그 갈 정도 점수만 맞춰. 1등 할 필요 없어. 왜? 지나고 나면 아무 쓸모가 없어. 근데 그게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의 여러 가치들이 다 그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부모님하고 어떤 갈등, 그 다음에 형제 간의 갈등,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진짜 별 볼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나를 세우고 있었어.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저는 제가 해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점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학교 생활이 행복해. 야, 이 얘기를 해준다니까 내가. 그럼 이게 뭐 미쳤나 이러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지는 그렇지 안 그렇더니 아니야. 그 뒤부터 내가 바쁘면 빠졌어. 바쁘면 빠졌어. 나는 굳이 가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어. 그리고 졸업만 하면 돼. 졸업은 더럽게 빨리 하지. 졸업은 더럽게 빨리 해. 그래서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약간 힘을 빼면 박진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공기 반 소리 반. 힘을 빼면 진짜 본질이 나타난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출가라고 하는 것도 안쪽으로 달리던 것들을 또 다른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전회가 일어나는 거지. 전회가 일어나. 그리고 그것은 실천이 동반됐기 때문에
변화로 완성되는 겁니다. 실천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변화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이 겁나 많이 됐는데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에 열반제일과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